자, 선생님들 이제 곧 구정인데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제가 제 방에 갔다가 합격생 선생님이 놔두고 간 암기장이 있어서 이제 들고 와봤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 공부의 그 의지를 상당히 이렇게 불태우시라고 작년 암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짜 엄청 열심히 보신 거예요. 제가 이거 몇 컷은 좀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올릴까 싶기도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장에 제가 OT하면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필기를 한 거예요. 필기해서 진짜 이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아마 이렇게 보여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 이 선생님도 보면은 여기다가 엄청 깨알같이 이렇게 요약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받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책도 선생님도 공부 그 의지를 불태우시라고. 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붙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분도 이제 일병행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 외에 이제 다른 자료들도 저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암기장 회독하기가 좀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0회독씩은 하는 것 같아요. 40회독, 50회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중에 막판 되고 이러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풀도 이제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 돌려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자료하고 이런 거를 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캡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노트 정리나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쌤들이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사점이 아니더라도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 의지 불태우는 용으로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구정 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구정 때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 댁이나 친척 댁에 잠깐은 다녀오셔야겠지만 최대한 좀 짧게 머무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육아맘 선생님들도 이제 연휴가 조금 기니까 이 시간 동안에 뭐 하루 반나절 이틀 정도는 가족에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이 분명히 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땡겨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숙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단 뭐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통되는 숙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강의를 빨리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암기장 회독하셔도 되고 해서 뭐 하나를 딱 결심을 해가지고 구정 때 좀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리과정 문제하고 개론 문제 같이 섞여 있어요, 오늘은. 자, 놀이하는 유아의 유능함은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될 수 있는데, 자, 인간상은 되게 중요해서 1번부터 인간상이 나온 겁니다. 유아의 유능함과 누리과정의 인간상을 연결해서 빈칸을 이렇게 채우는 건데, 이런 표가 이해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표 형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이해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 자체를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놀이하면서 애들은 배워요. 그래서 유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능한 측면이 사실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인간상은 정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 지점이잖아요.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놀이를 잘하면은 얘네들은 교육의 목표가 완전 달성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놀이하면서 아이들은 몸을 막 움직이면서 노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이면 운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한다. 놀이의 특성이에요. 요거하고 인간상의 특성.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놀이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걸 알아서 막 되게 잘 선택하거든요. 자, 이거는 자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나 이거 역할 할래.
야, 이거 소꿉놀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지? 내가 가서 가지고 올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자, 그게 이제 자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를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이하면서 당연히 아이들이 상상하겠죠. 놀이하면서 뭐 현실에 막 찌들려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상상하잖아요. 자, 상상하게 되면은 얘는 창의성이 길러지잖아요. 상상을 하니까. 자, 그리고 놀이하면서 너무 재밌고 기쁨을 느끼지. 다, 그쵸. 놀이하면 항상 기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 기쁘니까, 재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주변과 관계를 맺으면서 놀이할 때 보통 혼자 놀이 아니고 뭐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놀이의 특성하고 개정 누리 과정의 인간상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 자료집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해 자료집에 이렇게 연결을 딱 해놨어요. 자, 그래서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이의 특성이잖아요. 놀이하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유아의 유능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인간상하고 이렇게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자료집에 딱 나와 있어요. 놀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다음은 가의 밑줄 친 내용에 관한 설명이에요. 뭐죠? 비고치키는 두 개의 발달 수준을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죠? 실제적, 잠재적 이렇게 두 개의 발달 수준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의 발달 수준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비고치키의 이론 중에서 두 개의 발달 수준,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은 개념 정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 있는 내용은 이 옆에 있는 내용을 보고 기억의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실제적 발달 수준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되겠죠. 자,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 그거는 근접 발달 지대, 근접 발달 영역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의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2번에 있는 이 표는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아의 인지 발달의 한 측면에 관한 설명이에요. 무엇일까요? 타인의 믿음, 바람, 의도,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 이거 마음이론인데? 그쵸? 자, 마음이론, 타인의 믿음, 바람, 의도 등의 그런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 요건 마음이론이에요. 자, 뭐 성숙한 유아는 마음이론이 더 잘 발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애가 있으면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나와 같은 마음 상태를 아는 능력 발달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쓰고 이렇게 돼 있죠. 용어가 무엇인지 쓰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딱 용어를 딱 쓰면 돼요. 쓰라고 했으니까. 보통 설명하는 거는 길게 설명하는 것이고 쓰는 거는 용어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마음이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이러한 능력이 유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건 설명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모든 유아교육 이론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 이거 왜 공부했어요? 적용해보세요. 이런 걸 물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론 우리가 막 공부하는데 뭐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마음이론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론이 발달하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자꾸 선생님들한테 마음이론 공부하라고 하는 걸까? 자, 마음이론이 발달하면은 타인의 마음을 일단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해야 협조를 하죠. 자, 협조하고, 자, 이런 아이들은 학급에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죠.
사회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이론 발달 안 하면 완전 왕따 돼요. 나중에 뭐 사회생활 못하는 약간 사이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죠. 안 그러면 완전히 사회적 부적응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이론이 발달되게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마음이론 발달이 필요한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에 맞게끔 반응하고 이래서 사회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보통 그런 걸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론만 막 공부하잖아요. 실제 시험지 딱 받아보면 이걸 유아 학급에 적용해 보세요. A 유아는 이렇게 하고 B 유아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론 적용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지도할 건지 쓰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의미나 실제 적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마음이론 요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음이론의 유용성 여기 나오죠. 자, 마음이론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마음 상태와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능력이 좋으면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협조도 할 수 있고 리더십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회인지적으로 적응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사회인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고 적응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도 적응 잘하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적응 잘하고 마음이론이 발달하면 이해되시죠? 그죠? 왕따 안 당합니다. 마음이론이 발달하면.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다의 놀이에 나타난 사회적 유형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 내용 역시 선생님들께서 이 파트 내에 요 놀이 유형하고 내용 요 정도는 이제 좀 외우셔야 돼요. 이 각각의 놀이 유형하고 이게 정의가 뭔지 요 정도는 조금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아들의 놀이를 보면서 이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현장 응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여기 이제 다의 놀이에 나타난 거를 채워야 되는데 동그라미 1에 보면은 미진이와 우혁이는 블록 조각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블록 조각 같은 통에다가 손을 둘이 집어넣는지 아니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고 미진이는 블록으로 인형집을 만들고 우혁이는 미진이 옆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서로서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혼자놀이 또는 병행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혼자놀이 또는 병행놀이로 다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자놀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블록 조각을 갖고 놀긴 하는데 뭐 미진이 옆에 앉아 있지만은 이게 뭐 왜 옆에 앉아 있는지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놀이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 있다 이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면은 친구가 좋으니까 옆에 앉아 있지 뭐 옆에서 쳐다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병행놀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놀이, 병행놀이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형준이와 유나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준이는 모래로 로봇의 기지 만들고 그 다음에 유나는 또 모래로 공주와 왕자가 사는 성도 만들었어요. 집이 무너지니까 모래 속에 돌 넣으면서 막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뭇잎도 주워다 주고 야 너 이거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연합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행놀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협동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와 너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해봐 뭐 이 정도지 뭐 같이 막 연합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놀이를 막 키워가면서 나는 리더고 너는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난 대장이고 넌 부하고 너는 가서 뭐 정탐꾼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는 가서 이제 그 뭐 약간 첩자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놀이하는 그런 막 분화된 리더가 있는 그런 놀이가 아니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이건 연합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단독놀이다. 뭐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단독놀이인 이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놀이 같은 경우에도 연합놀이인 이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적절하게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례하고 그 다음에 정의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녹아 있어야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의 놀이는 스밀란스키의 놀이 유형에 따르면 동그라미 1에 어떤 놀이인지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기억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떤 놀이입니까? 윤 4개 갖고 놀이하자 막 이러면서 이거 윷놀이하고 비슷한 뭐 그런 놀이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윷 가지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규칙 있는 게임 여기 스밀란스키의 놀이 유형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규칙 있는 게임은 이 아이들의 지능이 제일 발달하고 이제 사회적 놀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는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기억에 나타난 놀이 발달의 특징. 자, 기억 뭡니까? 그러면 그럼 4칸으로 하자.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 그럼 이번에 4칸 가면 내가 이긴다. 자, 규칙을 변경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3칸, 5칸 뭐 막 얘기하다가 4칸으로 하자 막 3칸, 4칸, 5칸 애들이 막 규칙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규칙을 변경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호 협의하에 규칙을 변경하고 있다. 자, 근데 이 규칙 있는 게임이 놀이 유형 중에 가장 인지적으로 발달된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규칙도 이 아이들이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규칙도 막 상호 협상해서 변경하고 막 이러면은 더 발달한 거예요, 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지작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 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딜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나한테 편리하게 뭐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협상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사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절충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칙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칙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은 규칙 있는 게임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규칙의 의미를 선생님들한테 아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번. 유아들이 놀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놀이를 고안하고 이렇게 할 때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요,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자, 놀이 아이디어 막 이런 것들을 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놀이할 때 우리 지금 어떤 놀이 할까 막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자, 놀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활동을 했어요. 이 기법의 명칭을 쓰는 건데 지금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퀴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바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지를 묻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떠오르는 거를 포스트잇에다가 막 적었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막 닥치는 대로. 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2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범주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많은 아이디어가 막 나온 거죠. 그리고 범주화된 아이디어를 다시 줄로 이렇게 딱딱딱 연결해 보면은 연결해서 우리 이런 놀이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놀이 방법도 막 만들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아는데 이거 보면은 이게 브레인스토밍인지 연결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떠오르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적고 포스트잇으로 막 적고 그다음에 범주별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각각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진행을 하죠. 실제로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고 동그라미 2번에 기본 규칙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건데 뭐 기본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비판하면은 이 브레인스토밍은 내용이 막 좋은 것보다도 양추구거든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해. 이러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바보 같은 얘기도 좋은데, 그냥 얼핏 들을 때는 바보 같은데, 여러 명의 아이디어 속에 중간에 껴넣으면 그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비판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는 교사 개입 연속 모형인 TBC 모형이에요. 자, 기역,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고 용어 정의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에 있는 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안 외우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고시문도 안 외우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외우셨다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기역에 들어갈 것은 비지시적 진술, 니은에 들어갈 것은 지시적 진술입니다. 자, 비지시적 진술은 어떤 거예요? 지시 안 하는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가 하는 행동을 유아한테 부담 안 되게 그냥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정이는 선생님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네, 뭐 이러면서 선생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비지시적인 진술이고요. 지시적 진술은 말하는데 좀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사가 직접 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좀 막혀 있거나 놀이가 잘 안 될 때 선생님이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은정이는 선생님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분필도 여기 있어.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면 여기서 책 보고 가르쳐주면 되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지시적 진술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각적 응시부터 시작해서 시각적 응시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선생님이 이제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거죠. 웃기도 하고 이런 거고. 그리고 비지시적 진술이 있고, 질문은 놀이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그래. 은주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어떤 걸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가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밥을 먹었으니까, 아빠랑 엄마랑 둘이 밥을 먹었으니까, 아기가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기 보러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적 진술은 좀, 선생님이 좀 놀이에 개입하는 것이고, 모델링은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는 거, 물리적 개입은, 이제 새로운 그 놀잇감도 갖다 주고, 자, 지금 전화 통화하면 되는데 전화기 여기 있어. 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팔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자세도 고쳐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8번은 준우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동민이와 현상이가 준우를 따라 뛰고, 요거 이해 자료집에 나오는 이제 그 쫓고 쫓기는 놀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 놀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계속 이제 경찰 놀이 뭐 이런 거 하는데 선생님이 보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앞에 도망가는 사람 도둑이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좀 전에 분명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경찰이 도망가고 도둑이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이제 내가 도둑이에요. 막 이러고 막 애들이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도대체 뭐지? 막 이러다가 애들의 놀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음 날은 선생님이 같이 따라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놀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얘네들은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달리고 잡고 막 뛰고 이게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구나. 이걸 선생님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놀이 이해 자료집에 나오는 놀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놀이의 규칙,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놀이에 적용하는 이유, 이거 뭐예요? 이 놀이의 규칙은 뭐예요? 지금 쭉 보시면은 나도 경찰하면 안 돼 이러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겠어. 좀 전에 경찰이었는데 이제 또 도둑이야. 막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규칙이 뭔가 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놀이에서는 이 놀이 규칙의 특성. 자, 이런 놀이의 규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서 묻고 있죠. 이 놀이의 규칙 및, 지금 여기서는 규칙을 설명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 놀이의 규칙이 뭔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이 놀이의 규칙. 문제 보세요. 8번에 보시면 놀이의 규칙.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규칙 및 유아들이 이러한 규칙을 놀이에 적용하는 이유, 이 규칙을 적용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줄을 그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이 놀이의 규칙이 뭐냐? 이런 규칙을 놀이에서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답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답 보면은 두리뭉실 하나만 써놓고 나 잘 썼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놀이 규칙.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놀이의 규칙은 정해진 규칙이 없고 놀이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규칙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규칙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규칙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적용하는 이유는, 자, 적용하는 이유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적용하는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유아들이 놀이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 재미를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놀이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에요. 자, 규칙을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막 자꾸 바꾸고 막 이런 이유는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아도 잘 안 써져요. 선생님들이 글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이제 한국 교육은 별로 말도 안 시키고 글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냥 이제 책 읽고 조용히 답 쓰는 뭐 그런 것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뭐 단어만 쓰고 이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글이 안 써지는 게 당연한데 자꾸 보시면서 1년 동안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 자료집에 이 놀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유아는 그냥 놀이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하면서 얘네들이 순간순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규칙은 아이들 보면은 이제 어른들은 규칙에 매이는데 애들은 놀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에 매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변형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 규칙이 없어도 놀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즐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유아들의 놀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보이죠? 이거 보면은. 근데 이게 뭐대? 놀이 규칙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의 놀이 규칙, 이해자료집에 나와 있는 규칙 설명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보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의 놀이를 관찰한 교사의 저널이에요. 이 놀이를 통해서 교사가 생각한 유아에게 가장 좋은 지원이 무엇인지. 자, 요것도 이해자료집에 있는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지? 막 너무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같이 놀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얘네들은 지금 놀이가 아슬아슬한 긴장감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직접 놀이를 해보니까 유아에게 좋은 지원이란 무엇이다. 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직접 놀이를 해본 게 자기가 지금 좋은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유아의 놀이 자꾸 따지지 말고 이 규칙이 왜 이래? 지켜야지. 놀이를 막 중단시키고 야, 규칙 틀렸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유아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 직접 놀이를 해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내가 좀 애들 놀이 궁금해가지고 왜 규칙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하지? 막 생각해갖고 같이 놀이를 해봤다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 생각과 달리 얘네들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구나. 직접 놀이를 해봤더니 좋은 지원이란 그냥 나도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애들이 뭐 규칙을 바꾸던 말든 놀이가 재밌으면 된다. 이 놀이 자체를 인정해주면 된다. 이걸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자료집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저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맥락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임용시험에 나왔다 이러면은 단서를 조금 더 줬겠죠. 같이 놀이를 하고 뭐 지금 여기는 이게 꼭 2단만 쓰지 않아도 되는 열린 문제 형태라서 맥락에 맞다면 이제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있는 그대로 규칙이 변경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더 넓은 공간을 지원해줬다.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공간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규칙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공간 뭐 이러면 좀 이상하죠. 맥락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규칙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규칙에 선생님이 너무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의 규칙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는 괜찮은 거죠. 선생님이 규칙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의 규칙을 존중해 주고 이런 표현은 됩니다. 답이. 근데 여기 애들이 뛰어노니까 공간을 지원해 줘야지. 공간 얘기 하나도 없는데 뜬금없이 큰 공간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맞게 썼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왜 그렇게 썼어요? 이러면 여기 뛰노니까 애들이 공간이 있어야죠.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막 아니 그러면 밥 줘도 되죠. 뛰어노니까 배고플 텐데 물 줘도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은 이 시험지에 충실하셔야 돼요.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확장시키지 말고요. 뭐 그러면 지원 다 돼요. 뛰어놀다가 다칠까봐 뭐 보건 약통을 준비해놨다 이런 것도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확장시키면 안 되고요. 요 시험지에 딱 한정해서 그거에 충실하게 답을 쓰시는 게 관건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는 규칙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놀이해줬잖아요. 여기 나타난 거는 규칙.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즐겁게 논 거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자, 10번 보시면, 나의 놀이에서 교사는 어떤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에 나타나 있는 걸 써야 돼요. 자꾸 선생님들이 그리고 막 이상한 3단 논법, 막 이렇게 논리의 비약, A가 B니까 C도 되죠. 그래서 답은 B를 써야 되는데 C를 써놓고는 이게 답 되지 않나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직결되는 걸 딱 쓰셔야 돼요. 뭐 이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막 어디서 그런 창의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신만의 세계를 막 가지치기해서 펼쳐 나가면서 A부터 막 한 D, E, F까지 해놓고 답을 F를 쓰고 나오면 안 돼요. 딱 직결되는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걸 캐치해서 그거를 딱 쓰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틀려요. 뭐 맞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0번 나의 놀이에서 교사는 어떤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선생님, 색깔 있는 테이프가 필요해요. 테이프가 필요하대잖아요. 애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여기 아직 보면은 선생님이 테이프를 막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와 있잖아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노란색 테이프, 파란색 테이프, 초록색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지원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또 다른 거를 또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호작용을 해준다. 얘네가 궁금해하니까 상호작용을 해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상호작용 얘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유아들은 벽에다가 테이프로 막 뭘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쯤 보면은 복도의 길은 점차 미로, 경사로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담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유아는 더욱 계속해서 길이 쭉쭉쭉 이어나가기를 원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멈춰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교실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공간을 확장시켜줘야죠. 지금 여기 아이들이 테이프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지원, 공간 지원, 요게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뭐 변화는 안 쓰셔도 괜찮아요. 변화는 안 써도 자료 지원, 공간 지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여기 유아가 발견한 자료인 4가지 색깔 테이프, 유아가 발견한 자료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실행 자료집에 자료 지원 방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교실 밖으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다. 표현은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써라 이렇게 쓰면 자료, 공간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기술하라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 공간 요 말을 포함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 이해되십니까?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자, 요것도 이해자료집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자료집에 나와 있는 놀이고, 지금 요 대목이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기관 전체로 이어지는 길. 그래서 이 놀이가 이제 기관 전체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죠. 공간의 변화, 뭐 상호작용, 안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놀이 지금 띄워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 공간, 그 다음에 재료, 요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서 유아가 놀이공간을 넓히고 싶다고 스스로 요구했을 때 교사가 동그라미 1에 놀이를 확장시키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각각 한 가지씩 기술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가 놀이공간 넓히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1에 선생님께서 놀이를 확장시켜 주려면, 야, 안 돼, 여기서 그냥 해 이러면 놀이가 확장이 안 되고 끊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선생님 여기서 멈춰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래, 멈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멈춰야 해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놀이가 확장되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1하고 2는 연결된 거예요. 동그라미 1에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 멈춰.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하고 그래, 그럼 우리가 공간 확장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일단 공간 확장을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공간 확장에 대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교실 밖, 복도, 계단, 유휴 공간, 요런, 이거는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교실 밖, 복도, 계단, 유휴 공간, 요런 새로운 놀이 공간을 같이 탐색해보고 이야기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야, 저 계단 밑으로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단 밑에 뭐 못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교실 밖, 복도, 계단, 여기 유휴 공간 어디 있는 거, 뭐 무슨 우리 놀이실에 이렇게 뭐 상자 쌓아놓은데 거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유휴 공간이라는 게 놀고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놀이실에 상자 쌓아놓은 데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조사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교실 놔두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계속해서 놀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이래갖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는 테이프로 연결해야 되니까 멀리까지 가는 것보단 복도가 일단 우선이잖아요. 복도에 나가보는 거죠. 어떡하지, 여기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저기 옆반 애들이 여기 쉬는 시간에 자꾸 나오는데 방해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걸 얘기해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안전한 놀이를 위해서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은 실행 자료집에 엄청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제가 해설 붙여놓은 거, 요거는 실행 자료집에 공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자,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공간을 요구했을 때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복도, 공유 공간, 계단 및 실내외 유휴 공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놀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할 때는 선생님들은 안전을 고려한 놀이를 일단 허용해줘야 되고, 유아와 함께 새로운 공간의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새로운 공간은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거 막 치우고, 야, 여기서 위험하지 않게 놀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탐색하면서 위험한 요소, 이거 알아볼 시간, 그리고 아이들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안전에 대한 소통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복도 같은 데는 공유 공간이니까 당연히 앞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죠.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막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 왜 이래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가정하고도 소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놀이할 때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실행 자료집 그대로 줄여놓은 거예요. 실행 자료집 그대로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꾸 읽어보면 암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은 여기 실행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 중에서
뭐 한 가지만 쓰면 되니까. 여러 가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쓰는 거니까 쓰면 되겠죠. 자, 제가 예시 답안 해놓은 거는 새로운 놀이 공간과 놀이 자료를 충분히 탐색한다. 뭐 이런 거. 탐색하면서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놀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면 위험이 있죠. 이 놀이 그림에 보면은 실행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은 계단에 앉아서도 계속 애들이 테이프 붙이고 있거든요. 계단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잖아요. 뒤로 이렇게 하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간 안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2번부터 보시겠습니다.